네, 이 시간은 이렇게 젊은 우리 김정환 동지의 간증 말씀 듣겠습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귀한 재단을 갖다 허락해 주신 우리 이만호 목사님 그 귀한 시간, 특히 또 부활주일 이 뜻깊은 시간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올라온 것은 제가 감청해서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금부터 말하겠습니다. 굉장히 때가 급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해 말부터 일본을 자꾸 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일본을 갔다 온 지 6년 됐는데 이상하게 일본을 자꾸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선배 되시는 분이 KBS 사장도 지내고 이러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또 저보고 자꾸 일본을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면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러셨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일본에 가서 1월 제가 11일인가 갔습니다. 처음 갔는데 6년 만에 가니까 너무 겨울이지만 좋고 옛날 친구들도 연락이 되고 이래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예전하고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제가 93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G7 정상회담 참석을 했을 때 제가 백악관 출입기자로 갔을 때는 그 좋은 오쿠라 호텔에 가도 성경이 없었습니다. 일본에서 우리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즐겨 먹는 그 일본 주일 미국 대사관 앞에 그 오쿠라 호텔에 사실 이병철 회장은 새해마다 가서 그 신전 구상을 하고 오고 이랬는데 거기 갔는데도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에 가면 기도를 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근데 요번에 가니까 그렇게 우에노 있는 작은 모텔인데 기도원에서 그 보급한 성경책이 서랍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또 일본은 불교 국가니까 불경도 또 성경책처럼 만들어가지고 모양과 크기가 똑같습니다. 옆에 같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책이 있으니까 일본에서 성경책을 만나니 반가워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기도를 잊고 살았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고 그날 저녁에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입니다. 찬바람이 꿈속에서 확 몰아치는데 저에게 귀신이 다가온 겁니다. 저는 신비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귀신의 존재는 믿는 사람입니다. 무슨 귀신이냐 하니까 제 여동생이 여러분들 중에 아시다시피 재작년에 그 교장이 된 지 한 1년 만에 그 겨울방학 시작하자마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삼성병원에 급히 후송 올라가지고 아주 위중한 사태를 갖다 올라올 때 의식은 있는데 완전히 사비가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라왔는데 그 동생이 어떤 동생이냐? 사실 우리 집에는 6남매입니다. 제 형제가. 제가 제일 위에 남자고 또 제일 막내 동생이 남자고 거기 사이에 여동생 넷이 있습니다. 여동생 셋은 그리고 남동생 다 교회를 가던 성당을 다닙니다. 근데 그 여동생은 나를 볼 때마다 내를 보는 눈초리가 너가 예수를 믿으면서 네가 세상에서 얼마나 당당하냐 보자는 이런 그런 눈초리를 제가 느낍니다. 근데 그 동생이 아들이 있습니다. 남매가 있는데 아들이 아주 프로듀서가 되고 싶어서 아주 애를 썼어요. 방송 프로듀서. 시험만 치면 면접에서 똑딱똑딱 떨어집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시험은 보통 어려운 시험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동생한테서 사고가 있기 한 사흘 전에 저한테 문자가 들어옵니다. 이제 머시기가 MBC 프로듀서가 됐다. 오빠 정말 좋다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가 그 문자를 보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세상에 섰다고 할 때 나는 지켜보리라. 불과 탔습니다. 금요일이 목요일인가? 목요일이군요. 연말입니다. 그거 하루만 늦으면 사고가 하루만 늦으면요 만신물수로 평생을 휘쳐도 털똥말똥. 저녁에 그날따라 어떻게 회사에 있고 싶었어요. 여의도 회사에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한테서 아이고 누나가 지금 큰 사고를 당했는데 어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서울로 올려보내겠다는.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그 삼성병원에 아시는 분도 그 미국에 가시고 말이야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지간
수배래가 응급차로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먼저 갔습니다.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남편보다 먼저 도착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앰뷸런스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뭐 앰뷸런스가 허접하게 올라오니까 의사도 없이 그냥 운전사가 데리고 올라오는데 다행히 제 여동생이 또 초등학교 교편 잡고 있는 여동생이 부부가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배운 게 있습니까? 여러분 뭐 제가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보고 들은 것이 손을 얹으면 된다. 그래서 제가 들것이 탁 응급실에 들어가려고 딱 자세를 취하자마자 잠깐만 하고 그의 머리에 손을 댄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걔가 두 눈으로 똑바로 보게 의식은 있게 만드십니다. 진짜 사진은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얘가 세상 산다고 바빠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이때까지 하나님 멀리 했습니다. 얘가 제가 알기로 분명히 어릴 때 우리 동네 주일학교 올 때 저랑 같이 가가지고 노래 배운 거 다 부르고 말이지 팔짝팔짝 뛰던 애인데 야가 왜 이리 됐습니까? 하나님 얘가 요번에 제대로 하나님 품 안에 돌아오고 우리 집안이 모두 다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본서 꿈을 꿨는데 그 동생이 다 빨리 회복되는 거예요. 급속도로. 그런데 딱 여기가 힘을 못 주는 거예요. 왜냐? 핸들을 확 잡고 있는 상태에서 포일 드라이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라 사륜구동 스포트카 그 힘을 받아봅니다. 이게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근데 요것만 풀어주면 이제 완전히 되는데 그날 저녁 제 꿈에 나타난 귀신은 놀랍게도 그 손을 잡고 있는 귀신이 나타납니다. 누구냐? 제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 누구냐? 내가 그의 시고모더라. 시고모. 그게 우리 우리 내부가 아마 서울에서 공부할 때 그 집에서 아마 같이 본 그런 고모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옛날에 한 번만 말만 들었지 본 적도 없고 같이 대화도 나눈 적이 없는데 와 동경에서 말이죠. 제 꿈에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저도 뭐 어지간하면 이제 요새는 성령 세례 받고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호텔 문이 막 열리는 것 같고 말이죠. 찬바람이 진짜 느껴져서 그렇게 했어. 누구냐 하니까 내가 머시기 시고 뭐다 무슨 막 그런 거예요. 그 또 배운 게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이야. 더러운 기사 물러 간신히 이겼습니다. 나도 겁이 나고 말이죠. 오래간만에 기도 안 하다가 해놓으니까 겁이 나 죽겠는 거예요. 정말 그래 그 다음날 안 되겠더라고요.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으로 이제 로밍 전화를 걸어가. 야, 너 그 시부모 요새 어디 있느냐? 오빠 그 요새 호스피스 말고 그 정도 불편한 노인들인데 거기 있다는 거야. 너 혹시 그분하고 뭐 맺힌 게 있냐? 차마 내 입에서 그가 귀신이 되어서 나타났다 이 소리는 또 못하겠더라고 인간적으로. 그 함양 사람인데 저 우리 노장님도 함양 사람 또 모른다.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연세가 많아가지고 그동안 못하겠다는 거야. 그래가 일본을 간 겁니다. 가자마자 심상치 않게 그때는 3박 4일밖에 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제 제 스토리를 좀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가 사실은 백악관 기자를 하다가 어느 날 고위층의 그 브리핑을 듣고 있다가 연필로 이렇게 공책에 쓰는 내 자신을 발견했는데 소라더라. 그렇게 자랑스러웠어요 내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코리아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청와대 출입도 못하고 이랬는데 미국 가니까 내가 정치부 내가 가고 싶던 정치부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브리핑장에서 내가 왜 하잘것없는 인간의 말을 적고 있느냐. 물론 그때는 우리 오늘 참 내가 단에 선 걸 제일 무서워하는 우리 와이프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 와이프가 저를 그랬거든요. 저한테 무서워서 못 보겠다 이거죠. 조마조마하고.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제가 조선일보 입사했을 때 오락부장이었어요. 사실상. 그러면 야유회 사이를 보고 막년에 사이 보는데 막년에 날 와서 보고는 저라면 사람 데리겠다 해가지고 마이크를 빼뜨려 갔습니다. 그게 32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성모도 가가지고 처음으로 공식 데뷔를 했는데요. 오늘 또 데뷔를 하는 겁니다. 또 역시 장난은 잘 가고 볼 일인데
어떻게 처남이 또 안수를 먼저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또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참. 근데 사실은 믿음의 역사도 우리 처남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이관호 목사께서 그 약혼을 할 때 그 부인 우리 처남댁께서 선물을 돌렸어요. 난 그 장소를 기억합니다. 캐피탈 호텔 맞죠? 캐피탈 호텔 용산에 아마 저무렵 이렇게. 그런데 요금 하나 집집마다 성경책을 돌린 겁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저래 와도 전에 출석 안 하고 이럴 때 여러분도 불신자 비슷했죠. 근데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참 그 믿음이 좋은 학교를 나오고 그다음 대학교를 미션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자꾸 입고 나서부터 우리 팔자가 좀 사나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사나워지느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뭡니까? 어쩌든지 등 따시게 배부르 먹고 가만히 있어야 잘 살고 이런데 이거 뭐 5대양 6대주는 아니라도 자고 태평양을 몇 번 건너는 바람에 세상적으로는 좀 그랬는데 가서 다 영적인 그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선거는 그래서 일본 이야기를 한 것도 그 일본을 갔다 왔더만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 그동안에 고생하느라고 한 20년간 끊어졌던 친구들을 다 만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누구냐면은 일본도 기자들 중에 이제 최고 엘리트들은 워싱턴 특파원을 보내니까 다들 이제 회사의 간부가 되어 있는 겁니다. 뭐 아사히 신문이라든지 요미우리 신문이라든지 누구로 하는 그런 좋은 신문사에 다 있는데 이름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났어요. 사람이 고생을 하면 그렇다고 그럽니다. 고생이 심하면. 근데 한 사람 이름이 생각나더만은 줄줄이 생각나가지고 아주 친구들하고 며칠 만나가 참 짧은 시간 좀 재밌게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는 이제 근데 와이프한테 갈 때는 무슨 사업을 뭐 크게 할 듯이 이렇게 좀 이렇게 허풍을 떨어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사실은 비즈니스는 하나도 안 하고 왔어요. 근데 와니까 또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2월 11일 날 또 갔습니다. 근데 2월 11일 가는데 근데 이상하게 도착하니까 자꾸 지진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일본에 지진이 있던 건데 이거 와 이러고. 근데 그때가 지금 세 번째 일본을 방문하는 건데 지진이 무서운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토요일 날 2월 14일인가 하여튼 토요일입니다. 이제 제가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그 전날 강연을 찍어가지고 호텔에서 이거 올리고 있는데 진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나 그런 지진 처음 봤어요. 보통 지진은 흔들리고 이런다는데 이건 건물을 지어 짜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찍찍찍찍찍찍 뭐 이러는데 순간적인 공포가 오는데 일본 사람들도 그 지진은 태연하다는데 밖을 빼다 보니까 막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막 당황해가지고 뛰쳐나오고 이래요. 그래서 나도 뛰쳐나갔는데 금방 탁 스톱합니다. 그때는. 그래서 7층인데 밖을 내다보니까 거리에 지내다니는 사람은 지진이 있은 흔적도 없이 참 편하게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도 안 났어요. 근데 월요일날, 그 다음 월요일날 제 친구 이제 교토통신에 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저녁에. 그랬더만은 그 사람도 그 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데 10시 30분. 여러분 그게 거의 센다이 요번에 후쿠시마 휩쓴 그 지진이 꼭 거의 한 달 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진을 느꼈는데 이거 진짜 보통 위험한 데가 아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날 그 시간에 왜 내가 일을 하고 있었느냐? 누구와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인 중에서 연세가 70대 대신인데 예전에 일본에 와가지고 NHK 거기에 기자를 하신 남자분이 계십니다. 그 사업가인데 그분을 어떻게 소개로 알게 돼가지고 그분하고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우에노역에 가니까 이분이 지난번에 한국에 오셨을 때는 사지가 멀쩡해가 다니다고 참 신선했는데 끄꾸정해가지고 말이죠. 또 애기 걸음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은 안 하지만 알아서 풍을 맞아.